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게임을 하거나 폭식을 하지만 효과는 그저 순간일 뿐 스트레스는 그대로죠. 물론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하지만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면 우울증, 여기에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얼굴엔 활기마저 없어지며 욱할 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을 때면 초조함과 짜증이 잦아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 밖에 나가기도 아무것도 하기 귀찮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됐었는데 왜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마음이 불안정해질까요? 일본의 40만 유튜버이자 심리학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신과 의사 가바사 시온의 말에 따르면 바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흥분계 뇌내 물질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여 뇌내 물질의 균형을 잡아 평상심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치유 물질이라 불리는데요. 또한 평온함, 느긋함 같은 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바로 세로토닌의 역할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는 긴급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 모드를 유지할 수 없어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거죠. 또한 앞서 말한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해 참을성이 없어지고 쉽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상태를 저세로토닌 증후군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바사 시온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본인의 책을 통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들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이 방법들을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첫 번째, 햇볕 쬐기. 우울증 환자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기력해지죠. 하지만 빛의 조도 2500럭스 이상인 곳에서 눈에 있는 망막에서 동서내구로 빛자극이 전해질 때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시작됩니다. 2500럭스는 아침 무렵의 태양광 조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생성되죠. 그래서 커튼을 열고 잠에 든다면 쉽게 눈이 떠져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실에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면 기상 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리듬 운동. 리듬감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책, 심호흡, 조깅 등이 있죠. 리듬을 타고 있다면 낭독이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햇볕도 쬐고 리듬 운동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데 리듬 운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분 이상만 하고 너무 오래 하면 신경이 피로해져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30분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꼭꼭 씹어먹기. 턱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리듬 운동이라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좋은데 아침밥을 먹기 너무 바쁜 상황이라면 야구 선수들처럼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고기 먹기. 고기, 쌀, 유제품 등에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세로토닌이 합성되려면 비타민 B6가 반드시 필요한데 고기, 붉은살 생선, 바나나, 마늘, 땅콩 등의 비타민 B6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 식사를 할 때 고기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많이 섭취한다고 많이 생성되는 건 아니니 트리토판을 부족하지 않게끔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아침 식사, 아침 샤워. 대체로 잠에서 깬 오전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뇌의 연료인 포도당이 없는 저혈당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씹어먹게 된다면 뇌의 에너지원 보급과 세로토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 중 활동신경이라 불리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온몸의 장기가 활성화되고 체온이 올라가지만 휴식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장기의 활동이 저하되고 체온이 내려가는데 그때 세로토닌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우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샤워를 한다던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면 체온도 올라가 더 쉽게 교감신경으로 전환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죠. 여섯 번째, 영화 감상. 공감과 세로토닌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 도호대학교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전두전의 혈류가 증가하며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감대를 단련시키면 세로토닌 신경도 단련이 되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쉽게 알아차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공감력도 키울 수 있고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다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참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슬프냐 울고 웃고 싶으냐 웃는 것이 좋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죠. 방법들을 살펴보면 아침과 식사 이 2가지 생활 습관만 잘 들인다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1, 2년 전부터 평일엔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 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어서 다이어트도 쉬워지고 자존감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갑박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